네, 안녕하세요. 영업사원 H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자소서를 한번 분석해보고 저의 개인적인 피드백도 함께 드리는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네, 구독자님께서는 스펙이 정말 좋으세요. 정말 좋으시고 경험도 그만큼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일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우선 이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5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간결함이 정말 중요하고요. 2갈씩 꼭 반드시 2갈씩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결하면서도. 그 이유는 당연히 이 인사 담당자들이나 이 자소서를 읽어볼 각 팀의 담당자분들이 있겠죠.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럼 현업 일도 하면서 이걸 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천 개, 수백 개 넘게 그런 많은 자소서들을 보기 때문에 자소서가 2갈씩이 아니라 서서히 기승전결로 이어나가는 그런 식이 되면 소위 말해서 미괄 이제 2갈씩이 아니라 미괄로 끝나게 되면 지루하거나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든지 회사 생활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갈씩입니다. 2갈씩. 그 다음에 구체성, 추상적인 말은 최대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는 약간 문학적인 감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글을 쓰시는 걸 보니까. 근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는 저도 원래 2갈씩이라고 하지만 저도 말이 진짜 많고 사족도 깁니다. 그리고 말도 추상적인 말도 많이 하지만 이건 회사 자소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체적인 말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상적인 말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이밍을 꼭 해주시고요. 제목을 항상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요. 그 다음에 표현이 조금 너무 약간 좀 세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좀 부드럽게 세 보이지 않게 인성적인 측면을 항상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요. 무슨 느낌이냐면 자기 주장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그리고 뭔가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해 보이면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한 10살 위, 20살 위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보기에 전체적인 회사의 보수적인 문화도 있고 신입으로 뽑았는데 이렇게 되면 적응을 못할 것 같다. 사고 한번 치겠는데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항상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자님께서는 경험이 하신 게 엄청 업무도 많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다 적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약간 복잡해 보이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그런 자소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정말 이거 많이 했지만 다 내주고 싶죠. 저도 맨 처음에 취준 시작하면서 자소서를 쓰고 이제 첨삭을 받을 때 엄청 많이 까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를 들어서 1분 자기소개를 하더라도 1, 제가 뭐 했습니다. 2, 3, 1분 동안 이걸 다 언제 말하고 있어요. 그냥 딱 하나만 말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에피소드 하나만. 나의 역량, 키워드라.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험이 정말 많으시지만 좀 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정리해서 선정한 다음에 이걸 약간 차분한 느낌으로 쓸 필요가 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와 내 역량을 말하는 항목입니다. 일단 제목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전체 문장을 커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면 힘듭니다. 자, LG화학 유럽 법인 인턴 당시 판매 업무를 지원하며 쌓은 시장 대응 역량으로 석유화학사업본부의 매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좀 지원 동기가 살짝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역량이 있는데 시장 대응 역량으로 기여하고자 지원했다. 이것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 대해서 나 역량 다 있어. 나 항상 다 기여하고 싶어. 이거는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회사가 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봤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한 문장으로, 뭐 두 문장이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여기에 약간 이걸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보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와 관련된 역량을 이렇게 쌓았어요 하면서 한 1번, 2번 이런 식으로 구조를 쌓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주요 사업이 이렇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전 이에 대해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 2, 3. 이런 느낌, 이 구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매번 보고서의 근거와 사업에 끼치는 영향을 물었던 주재원의 질문 덕분에, 자, 이게 영향을 물었던이 아니라 뭐 물으셨던 주재원님의 질문 덕택에, 뭐 이렇게 가면 좀 더 낫겠지만 약간 높임말이 조금 어색해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충분히 여기는 첫째 문단이기 때문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에 내가 스스로 하기라기보다는 뭔가 이걸 결국 주재원분이 계속 질문을 해서 내가 해당 역량을 키웠다. 약간 살짝 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볼 다른 자소서들에서도 이 주재원분이 자주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안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재원 얘기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코트라에 있을 때 거기 있는 주재원분들 있죠. 뭐 SK 네트워크스라든지 뭐 다른 거기 담당자분들과 친해지게 됐어요. 과장님 덕분에. 제가 워낙 또 이제 적극적인 성격이고 하다 보니 그분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얻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드러내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실 거기에서 대기업 뭐 주재원분이랑 일반 대학생이 뭐 인턴으로 가든 어떻게 되든 알기 좀 어렵죠. 쉽지 않죠. 근데 제가 그 인맥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얻어냈다는 거, 뭔가 드러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회사 입사해서도 그렇고 취준 한창 할 때 첨삭 받았을 때도 그렇고 다시 생각해 보니 그렇게 메리트 있고 뭐 매력 있는 소재는 사실 아닙니다. 이 소재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영업사원은 매출의 변화를 읽고 반응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역량을 여기 역량 1 뭐 하나 쓰고 뭘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푸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역량 2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역량이라고 쓰지 않겠지만 뭐 1번 한 다음에 저는 뭘 가지고 있습니다. 2번 무슨 능력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재고 판가 리스트와 격주 경제 동향을 작성하면 매출액 변동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매주 세부로 원가와 판가 매출액을 계산했고 미판매 재고를 표시하여 이슈를 파악했습니다. 또 경제 동향은 또 나오죠. 이제 제가 보기에 요거를 이제 핵심 문장으로 두시고 요거 1 요거 경제 동향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요 재고 판가 리스트. 근데 약간 느낌이 좀 살짝 장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보세요. 당연히 세부로 돌아가죠. 세부를 당연히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판가 매출액을 계산하고 세부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판매 재고를 표시할 이슈를 파악했다. 뭔가 그 지원자님, 이 구독자님의 그 자신 스스로의 뭔가 내가 좀 더 액션을 취해서 이룬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저라면 이런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미판매 재고가 뜨겠죠. 뭐 셉에서 출하 안 되거나 뭐 연체 채권 같은 것도 당연히 다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 영업팀에다 전화를 하겠죠. 영업 담당자한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아직 뭐 LC 개설이 안 돼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못 나가요. 고객이 뭐 대금을 안 보냈어요. 순수금을 안 보냈어요. 그럼 빨리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닌가요? 전 제가 생각하기엔 한 요 정도였을 것 같은데 이게 경제 동향 작성 당연히 하겠죠. 인턴 때 뭐 이런 거 시키면은 뭔가 약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 중에 그냥 하나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요게 뭐 문제가 있었는데 영어 담당자한테 어떻게 하도록 하고 내가 좀 더 뭘 도와줘서 그래서 결국에는 판매 출하를 시켰다 이런 식으로 가면 훨씬 더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나열식이라는 거죠. 근데 나열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금 이 정도의 분량을 먹었습니다. 계속 나열하고 나열. 그러면 무슨 느낌을 줄 수 있냐? 나 진짜 한 거 많아요. 를 너무 드러내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하나 딱 핵심적인 나의 역량이 아니라 지금 이것저것을 너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정리가 안 되는 기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보시면은 자 5년 내 68조 규모로 성장하는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을 제시했습니다라고 쓰셨는데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턴한테 만약에 뭐 했는데 제시해봐 해서 이걸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타개할 대안으로 여기에 대한 뭔가 내 그 의사결정의 근거 뭐 이거겠죠. 근데 결과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됐다 라는 결과가 있으면 좋을 텐데 결과가 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사실 인턴이 이런 걸 세워가지고 제시를 했다고 다 들어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 부분도 현실적인 부분도 좀 더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에서 일했다고 칩시다. 자, 파리바게트에서 일했을 때 제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월 매출 뭐 1,000만 원을 뭐 더 플러스를 시켰어요 라고 하는 것과 파리바게트에서 노인분들이 많은 주 고객층이어서 제가 그 쿠폰 적립할 때 노인분들께서 이거를 잘 못하셔서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면서 관리를 따로 해드렸다. 그렇게 하다 보니 뭐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노인분들도 더 자주 오시고 좋은 관계를 쌓아서 뭐 매출 올리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장황하고 정말 크고 대단한 거를 원치는 않습니다. 신입사원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얘가 작은 거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디테일하게 해서 뭔가 이뤄본 경험이 있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자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법인 관리 담당 이름을 쓰셨어요. 이 실제 이름을 쓰셨는데 이분한테 확인을 받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쓰신 거겠죠. 근데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는 그거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전 직장에 다니던 분이 이름까지 쓸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엉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고 치는 거 아닌가? 의욕은 많고 막 이런데 약간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자, 결과를 내는 돌격대 장점을 써주셨는데 결과를 내는 돌격대 이 약간 조금 추상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마감 기한 엄수와 일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터키 출장으로 보고서 작성 시간이 부족했지만 주말에 출근하여 완성도를 높여 마무리했습니다. 월 마감에는 자정이라 할지라도 서류 검토를 두며 업무 부담 17일간 384개의 서류를 봤다는 건 하루에 225에서 226개의 서류를 보셨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좀 의문이 들었어요. 자, 요 결과를 내는 것도 자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 터키 출장으로 부족했지만 자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 표현들이 약간 좀 세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해외 영업을 하다 보면 뭐 일을 하다 보면 해외 영업이 굳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야근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 뭐 입찰 때문에 큰 프로젝트 입찰 때문에 정말 토요일에 나와서 24시간을 꼬박 일한 적이 있습니다.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제 사수를 보조하면서 했었는데 힘들죠. 정말 힘든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자정이라 할지라도에서 이런 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야, 나
자정이라도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나 진짜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 이렇게 17일간 384 300 3840개의 서류를 검토하고 증빙 자료가 다 갖췄다 라고 하는 게 뭔가 여기서는 나는 결과를 내는 돌격대다. 나는 정말 뭐 추진력이 좋다는 거겠죠. 결국에는요. 추진력, 책임감이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내가 힘들어. 나 그래도 다 했어. 이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추진력이나 책임감은 차라리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뭐 상황이 조금 뭐 어떤 프로젝트를 인수인계를 했는데 뭐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파악을 했고 이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출하가 되지 않았던 문제점이라고 할게요. 출하 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치대로 출하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하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얘가 이 문제를 위해서 차분히 이렇게 문제 분석을 해서 결국 액션을 취하고 했네. 이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책임감도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계속 부족했지만 주말까지 출근했고요. 자정이라 할지라도 했어요. 이런 나 힘들었는데 알아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바꾸면 좋지 않을까 구조를. 그 다음에 보완점은 성격이 급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인턴 출근 후 뭐 지출을 했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회사 비용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죄송했고 앞으로 반복할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안 써도 지금 500자밖에 없는데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자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거에 신경을 쓰다가 해서 사소한 걸 못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를 위해서 뭐 앞으로 뭐 2번 더 검토를 하고 뭐 다른 동료 직원들한테도 피드백을 얻으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라고 쓰면 더 좋을 텐데 일단 이거 필요 없어 보이고 따라서 중요한 업무에 중점을 두지만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중요한 업무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굳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나는 중요한 업무에 중점을 더 가지고 실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런 액션을 하고 있다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얘가 또 딸려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쓰다 보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지금 중점을 계속 두다 보니 실수를 해서 한 건데 약간 고집이 있어 보인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다른 자소서 항목들과 함께 보았을 때요. 그 다음에 뭐 완벽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그냥 이거보다는 다소 완벽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그냥 완성도를 완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이 정도로 표현을 좀 더 유하게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LG화학에서 이루고 싶은 나만의 꿈과 비전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쓰셨어요. 자, 판을 뒤흔들 영업사원. 자, 이제 내가 인사 담당자라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글들을 보면서 무슨 약간 살짝 격해, 약간 고집이 있어 보여, 의욕 너무 충만라는 이미지를 좀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이제 제목이 판을 뒤흔들 영업사원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판을 뒤흔든다. 일단 조금 추상적입니다. 제가 보기에 차라리 꿈과 비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저는 LG화학 이거 쓸 때 여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른 데 쓸 때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자, 1년 차 뭐 할 건지, 5년 차에는 뭐 하겠습니다. 10년 차에 뭐 하겠습니다. 20년 차에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뭐 이때 실수를 가능한 줄이면서 뭐 업무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뭐 이때는 뭐 선배들의 노하우를 이렇게 하면서 20년 차에는 어디 시장에 뭐의 전문가가 되겠다. 이 정도가 좀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얘가 정말 우리 회사 와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얘만의 블루프린트가 있구나. 그거를 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이 질문 핵심은요. 저 무조건 잘 거예요. 무조건 내가 다 신규 시장 개척하고 다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자소서를 쓰겠죠. 근데 막상 저 진짜 붙게만 해주세요. 나 진짜 붙여주면 내가 다 할게. 회사에 진짜 충성할게. 라고 와도 1년 차 1년 차밖에 안 되고 2년 차밖에 안 돼도 에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이직하는 애들도 생기고. 그런 게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뭔가 생각이 있다라는 걸 좀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한번 해주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역량과 결과를 만드는 돌격대 같은 자세로 유럽에서 신규 비즈니스에 도전할 것입니다. 자, 일단 신규 비즈니스에 도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좀 지금 500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글이 좀 길죠. 그리고 다 추상적인 말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제품 다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런 거 사소한 거라도 한 글자가 지금 줄어들죠. 유럽 법인 근무로 시장의 변화는 갈수록 빨라지며 그 영향은 다방면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지속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스페셜티 제품 비중 확대. 자, 시장이 변화가 빨라요. 그러면 스페셜티 제품 비중 확대 요 논리 구조가 약간 뭐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다방면으로 펴지는데 여기서 좀만 뭔가 더 구체적으로 말을 써주시면 이게 넘어가기 좋을 텐데 지금 글자 수를 맞추시려고 한 것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살짝 좀 맥락이 끊겨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은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스페셜티 제품의 니즈가 높기에 중요합니다. 바스프, 이네오스와 같은 경쟁사들이 현재 시장을 주도하지만 자 보세요. 정말 주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는 지금 상대적으로 못한다는 것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요 뭐 지금 어떤 시장 무슨 산업에 대한 시장 여기에 있어서 현재 시장 점유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너무 다른 경쟁사들이 주가 되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표현을 좀만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판을 흔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냥 시장 점유율을 높여 보겠습니다. 뭐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 판을 흔들어 보시. 이게 사실 좀 자소서로서는 너무 프리해 보여요. 네. 최근 개발된 생분해성 신소재 제품의 수요처 확보로 현재 시장 구도를 깰 것입니다. 깬다 이런 표현들 좀 포부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좀 세 보이죠. 3개월간 원인과 거시적인 환경을 분석하며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보고서를 작성했던 경험은 그러니까 이 도전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죠? 3개월간 작성한 것이 이 판을 다 흔들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뭔가 딱딱딱딱 이 논리가 조금 좀 필요합니다. 좀 보완할. 그다음에 규제가 강한 프랑스와 스페인을 시작으로 독일, 영국으로 고객사를 확보할 것입니다. 세상에 없던 제품으로 유럽에서 LG화학의 존재감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너무 셉니다. 의욕이 있어도 좋지만 너무 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좀 거짓말쟁이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너무 셉니다. 확실히 각인시키겠습니다. 그냥 각인시키는 거 아니에요. 존재감을 각인시키다. 이런 것도 약간 좀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그냥 LG화학의 마켓 쉐어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 다양한 뭐 타인과의 협력, 팀워크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동료와 만든 대기 시간 4분 단축. 자, 런던 프레타 망제 근무 당시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 원인이 어떤 것이죠? 동료를 설득하고 어떻게 설득? 프로세스를 개선시켰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어떤 건지. 그 결과 대기 시간을 8분에서 4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어떤 대기 시간? 자, 변경된 방식을 실행하는 것보다 동료 간 의견 조율 기간이 더 길었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장기 해결 책임을 깨달아. 그러니까 도대체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요 중요한 이 문단은 첫 번째 이 줄, 이 제목은 요걸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야 좀만 알려줄게. 근본 원인 있다니까. 기다려. 야 읽어줘. 하다가 자 보세요.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차라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 약간 보완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으면 훨씬 더 유하죠. 표현이 반복된 제가 LG 이 LG 같은 식구들 있죠. LG, LS, 뭐 GS 이런 데는 다 비슷한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흐름인데 이 너무 자아가 센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화라고 하죠. 인화를 중시한다고 하잖아요. 잘 녹아들을 수 있는 자기 색깔 그렇게 많이 안 센 유들이 있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들은 좀 다소 세 보이죠. 반복된 의사소통 오류로 프로세스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모든 직원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협업 같은 거 다 서술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거 다 쓰려고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보시기에도 이게 탁탁탁탁탁 가독성이 있는 지금 흐름이 안 되는 거죠. 원인 파악을 위해 한 달간 직접 현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에 따라 업무 방식이 다른 것이 근본. 그러니까 업무 방식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의사소통 오류도 발생했습니다. 의사소통 오류? 각자가 서비스 추구하는 목표. 그러니까 무슨 목표? 손님과 대화를 중시하는 문화 등 일의 우선순위요. 이게 약간 조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모두가 동의하는 대기 시간 단축 목표를 세워 팀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지향하는 바. 모두 동의하는 대기 시간 단축 목표를 세워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자,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한 팀으로서 책임감을 공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동 목표를 설정하면 우리가 한 팀으로서 책임감이 생기나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내가 의류 매장 갔어. 의류 매장 갔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목표 자 $10,000 파는 거야 하면은 사람들이 야 우리 진짜 같은 팀 야 진짜 $10,000 하자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일을 할 때 서로가 뭔가 직원들 동료들 간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분석해보니 이 친구들은 요게 문제였고 이게 해서 소통에 뭐 문제가 있었다 했을 때 일 끝나고 직접 뭐 배드민턴 야유회 같은 걸 만들었다. 그래서 다 같이 불러서 맥주 한 잔 또 같이 술자리도 갖자고 해서 얘기를 잘 하다 보니 서로의 그런 오해를 풀 수가 있었다. 이 부분을 조율해서 잘 서로 접촉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고 소통의 시간을 많이 늘리다 보니 팀워크가 좋아져서 뭐 나중에 업무가 더 좋게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 스토리텔링도 되고 현실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공동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한 팀으로서의 책임감, 그간의 이슈와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필요성을 소구 했고 이를 통해 팀원들의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갔습니다. 그동안 이를 통해 동료와 쌓았던 신뢰와 영향력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를 통해서 어떻게 신뢰가 쌓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일단 내가 한 건 많은데 꾸역꾸역 해서 뭔가 이 사이에 있는 거 다 삭제하고
됐어요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 다 아니더라도 스토리텔링이 좀 되게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토리텔링이 되게끔 너무 요거에 대해서 막 딱딱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스토리텔링이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자,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병가를 낸 동료를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했던 날들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저 진짜 열심히 일했죠?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복잡한 방식은 커피 종류마다 담당자를 정해 단순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추가로 변경 후 대기시간 변경. 그러니까 요 흐름이 지금 너무 딱 문제가 있어서 이 원인을 파악했고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좀 더 간결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너무 딱 맞추려고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제목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는 언제나 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는 언제나 있다. 이거 다 빼고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는 언제나 있다. 이거 다 지우고요. 언제나 있다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정확히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이거겠죠. 야, 너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했어요. 왜냐면요, 저는 책임감이 강하니까요.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제목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치관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지금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의미한 결과가 그것이 무엇인가? 대학과 아르바이트 인턴 근무에서 목표했던 바를 다 이룬.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인턴 뭐 했을 때 뭐를 잘한 경험이 있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만 써주신 겁니다. 지금 다 꾸역꾸역 있는 거 다 하고 싶다 보니까 지금 대학 아르바이트 인턴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아직까지 감이 안 오는 거죠. 자, LG화학 유럽 인턴 당시 상사였던 CFO가 상사긴 한데 우리의 상사겠죠. 근데 보통 상사라고 하면 바로 위에 뭐 사수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보여주시려 한 것 같아요. CFO에게 업무 태도를 인정받. 왜냐면 정말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CFO가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본사의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CFO랑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더 있으셨던 것 같은데 CFO 얘기 이런 거 보면은 결과를 낸 돌격대 또 나왔어요. 자, CFO께서 직접 지어준 별명입니다. 지어주신이겠죠. 근데 이 CFO 얘기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거기 CF는 거기 CFO고 나는 나고 이 회사.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러면 그 CFO랑 그렇게 친하면 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해외영업이죠. 그럼 거기서 일하지 왜 여기 왔어요?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혹여나 면접을 붙더라도요. 자, 일을 할 때 추진력을 발휘하면 끝을 맺는다는 뜻에서 붙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끝을 맺는다. 그래서 결과를 내는 약간 와닿지 않습니다. 철저한 업무 계획과 중간 보고로 과정상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자, 과정상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떠한 구체성.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주간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토대로 하루 단위로 점검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완료 시점 미리 알려서 그들의 업무 속도에 맞췄습니다. 미리 알려서 그들의 업무 속도를 뭐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거가 아닐까요? 업무 속도에 맞췄습니다. 이게 말이 좀 그렇습니다. 수정사항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단시간 내에 해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걸 했는지 이 에피소드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업무 시간이 부족한 경우 추가 근무로 일을 끝냈습니다. 당연하죠. 부족하면 저희가 추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터키 출장 얘기하면서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나 정말 이 얘기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야, 칼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추가 근무까지 했다.
자정? 야 자정까지 일 안 하면 안 되지. 근데 나 자정까지 일했어. 그래서 내 유일한 인턴.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에피소드 하나만 정해서 그거를 푼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푸시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소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네, 예시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이 예시는 LG화학을 2019년 하반기에 지원했을 때 썼던 서류고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영상 올리려고 확인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일단 합격은 한 자소서고요. 이런 방식으로 써서 합격률이 좀 더 높았던 것 같고 확실한 건 가독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 자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LG화학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뭐 석유화학 부문, 뭐 전기자동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LG화학을 지원하면서 그거를 뭐 1지망, 2지망 보통 이렇죠. 그래서 전기 배터리에 집중을 하자라는 마인드로 썼습니다. LG화학과 함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뭐 그냥 평범한 제목입니다. 근데 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시장 여기에 좀 포인트를 뒀다는 거 한 그 정도. 자, 최근 전기자동차용 2차 전지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이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틀렸네요.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LG화학뿐만 아니라 뭐 다른 중국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 업체들이 있죠. 그 경쟁사들이 많습니다. 뭐 SK도 있고 뭐 네. 이런 거 외에도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서 필요한 영향을 가겠습니다. 뭐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거예요. 하면서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깔끔하죠. 근데 뭐 사실 이런 거 뻔한 거고 그다음에 사실 이런 글 봐도 그렇게 엄청 썩 잘 쓴 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나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얘가 뭔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국제무역사 무역 자격증을 준비하고 무역 관련 스터디 활동 등을 통해 B2B 무역 거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았습니다. 근무 시에 뭐 발굴하면서 이런 업무를 보조를 하면서 감각을 키웠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유하죠. 네, 유한 표현들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B2B 무역 거래에 대해서 막 세부적인 걸 다 쓰고 싶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렇게 되면 길이가 너무 길어지고요, 좀 장황해집니다. 그 다음에 신입사원을 뽑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저 잘났어요. 저 이거하고 이거 했어요라고 하면은 그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10살짜리들 15살짜리들이랑 같이 일하려고 하는데 신입으로 뽑으려고 해요. 근데 얘네가 제가 보기에는 뭐 이 흐름은 이겁니다.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요. 전 다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좀 가짜나 보일 수도 있죠. 진정성 얘 좀 말 잘 듣고 알아서 좀 가르쳐 놓으면은 잘 일하겠구나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야 약간 지 잘난 맛에 사는 놈인 것 같은데 얘 뭐 이렇게 시키면 또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 정말 아직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을 그냥 뭐 기초지식 쌓고 실무 감각을 키웠다 한 요 정도 느낌으로 난 경험은 해봐가지고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 그래서 뭐 지식을 쌓고 뭐 이해를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시회 참가 이런 걸 통해서 뭐 실질적인 정보 이게 뭔지는 안 나와 있지만 뭐 다 구체적으로 쓰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쓸 때도 있죠. 왜냐면 이거는 제가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실질적인 정보를 얻었습니다. 물어보겠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면접할 때 미리 다 해놓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로. 이 정도. 그 다음에 입사 후 전공뿐만 아니라 뭐 전략 수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 이루겠습니다가 아니라 신입이잖아요. 그냥 기여하겠습니다 정도로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인상을 좋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는 장점, 뭐 성격, 장점, 보완점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뭐 컨설팅 그런 영상들 있죠. 보면서 장점 하나만 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성과 강한 실행력, 뭐 대단한 주목을 이끄는 제목은 아니지만 뭘 말하려는 건지는 일단 알 수 있겠죠. 적극성과 강한 실행력. 그래서 뭐 이거 한중 동아리 만들어서 생활 적응을 돕고 싶었습니다. 이때 그냥 한중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왜 만들고 싶었는지 이때 써도 되고요. 뭐 저는 이때 제가 보기에 글자 수 맞추느라고 그냥 이렇게 이어서 쓴 것 같습니다. 아는 중국인 친구들이 없어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초로 만든다는 그런 거에 열정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4개월간 이렇게 하고 발로간 뛰면서 홍보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이것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자,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저희 적극성과 실행력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입사 후 이런 역량들을 활용하여서 재빨리 분석하고 시장 선점에 기여하겠습니다 정도로 또 살짝 유하게 한 거죠. 이게 엄청 대단한 잘 쓴 자소서는 아니지만 일단 좀 간결하죠. 아까 전에 봤던 것보다는 비교적으로.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깔끔하게 둬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 이때 제가 붙었을 때 저도 28살이었는데 이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보다는 지금 구독자분님께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 훨씬 더 많으세요. 훨씬 더 많은 스펙을 갖추셨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를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에피소드를 정해서 스토리텔링식으로 두 가지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까워요. 분명히 이것저것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뭔가 얘기 캐낼 것들 진짜 있을 텐데 이것 좀만 구체적으로 잘 풀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 다음에 인성적인 측면, 제가 보기에 특히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뭐 계열이 있다고 했죠. 여기 계열들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들은 인화를 하도 강조하기 때문에 진짜 말 잘 듣고 잘 조직 문화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두루뭉실한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격한 표현 쓰지 마시고 표현을 좀 더 유하게 하시고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안시예요. 네, 전 수능 안시인데요. 여튼 이 대한민국에서 안강최가 뭐 이건 좀 잡설이긴 하지만 네, 정말 소위 고집이 세다고 하죠. 안강최 고집 세기로 유명한 성씨입니다. 이 고집이 뭔가 세고 성격이 강해 보이면 안 뽑습니다. 특히나 신입은요. 웬만하면 신입을 뽑을 때 정말로 대단하고 완벽하고 그런 신입을 뽑는 게 아니라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앞으로 더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뽑는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뭐 직장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번에 뭐 제 후임이라고 들어온 친구 보는데 막 엄청 자기 잘난 것 같은 그런 게 많이 드러나고 배우려는 자세보다는 그렇지 못한 자세들이 더 보이다 보니 제가 봐도 짬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보기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군대 생활하다 보면 또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이 겸손하고 차분하고 딱 정리하고 이런 거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소서든 면접이든 면접에서도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일례를 하나 들어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게요. 제가 2019년 하반기에 GS 글로벌을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차 면접이 있었어요. 최종 2차 면접인데 이때 뭐 CEO가 와 있고 나머지 뭐 임원들이었겠죠. 임원 면접이고 지원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도 그냥 20초 지나면 끊어요. 20초 안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막 엄청 압박 면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한테 제가 이제 노래 뭐 잘하는 게 뭐냐 뭐 취미 이런 게 아마 노래였다고 한 것 같은데
저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뭐 그 버스킹한 뭐 그런 거 경험을 제가 털었었는데, 아니 그러면 뭐 누구 지원자님은 요 지원자도 노래 잘하는데 같이 밴드나 딴따라나 하지 왜 해외 영업을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중국어 면접을 1차 때 봤는데 잘 봤어요. 제가 하얼빈에 갔다 왔었는데 하얼빈 출신 분이 있길래 뭐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우연히 만나서 얘기 잘하고 그럼 저한테 점수를 잘 줬겠죠.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패스를 준 것 같습니다. 패스. 뭐 ABC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좋게 줬어요. 근데 이때 사장님이 아마 잘못 본 것 같아요. 자네는 중국에 지금 뭐 갔다 온 지가 좀 됐는데 왜 중국을 못하지? 이렇게 회화 점수에서.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여기 있던 인사팀장이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멈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상황에 있어서 억울하잖아요. 전 잘 봤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너 진짜 잘 본 것 같은데 잘못 본 것 같아. 아 사장님이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전 진짜 잘하는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업무할 때 뭐 문제 없었나니까. 예, 솔직히 제가 부족한 점은 많지만 업무할 때 있어서는 뭐 특히 고객들 상대할 때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중고 실력이 뭐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입사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열심히 실력을 뭐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했어요. 하다못해 인사팀장도 바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일개 신입사원이 어디서 감히 얘기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노래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죠. 제가 뭐 노래하는 거 정말 좋아하지만 이런 게 해외 영업 또 커리어와 취미 생활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해외 영업할 때 고객들과의 그런 관계를 쌓을 때 이러한 역량을 좀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인사 뭐 그때 뭐 과장이나 이런 사람도 있겠죠. 저 진짜 죄송한데 그 사장님께서 그거 잘못 보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한 번만 꼭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한 2번 정도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은 알았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결국 안 갔지만 이런 거예요. 정말 상사가 뭐라고 했을 때 그냥 아니더라도 일단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입사원. 내가 잘났지만 잘나는 거 티 안 내고 겸허히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남들이랑 같이 어울리면 그냥 뭐 무리 없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다라는 걸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하셔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세 보이지 않는다. 좀 두루뭉술하게 그런 느낌을 좀 더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현란하게 계속 디스만 해드린 게 아닌가 싶지만 그냥 입에 발린 소리 좋아요, 이거 정말 좋으신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구독자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보았을 때 이 부분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험이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에피소드들 많을 거고요. 아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있고 구독자님이 그렇게 나이가 아직 엄청 많으시지 않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번에 한번 싹 갈아엎는다 라는 마인드로 한번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